지금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연예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논란과 은퇴 선언에 이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정 공방 중인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소년범 출신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데 그 성폭행 의혹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혹들은 대부분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속사가 조진웅 씨에게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 내용을 조금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송은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승소를 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구가 있느냐 혹은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건데 일단 한 측에서 그러니까 조진웅 씨 측에서 생각을 한다면 과거의 그런 소년 사건 전력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과거의 일이다. 또 굳이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이런 연예 매니지먼트의 계약 특성상 결국 연예인의 이미지라는 것이 상품의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하고 따라서 과거 전력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약서에 계약 체결 전에 있었던 그런 연예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고지를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그런 과거 사실을 숨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약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이제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품위 유지 의무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을 알리지 않은 과거의 전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방송가에서는 지금 조진웅 지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방영을 했거나 과거에 방영된 프로그램은 조치를 마쳤는데 지금 관심이 쏠리는 게 이제 내년에 방영 예정인 두 번째 시그널 이 드라마잖아요. 이게 또 팬층이 두터운 드라마다 보니까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만약에 불방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조진웅 씨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물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쟁점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의 그런 출연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방송의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조진웅 씨가 원래 맡았던 그 역할 자체가 정의로운 형사 이런 역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 그 드라마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로 예.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행불능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송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송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그 결과는 인정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조진웅 씨의 그런 계약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책 사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드라마 제작 이전 그러니까 훨씬 이전인 이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이 지금 터져 나와서 드라마에 차질이 생긴 것을 과연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결국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지 의무가 있는지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사실 워낙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이런 드라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 점이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액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가 추산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제작비 상당으로 할지 제작비라고 한다면은 또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런 보도와 대중의 시선이 좀 가혹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응당한 제재를 이미 받았다는 거고 또 소년법 제68조의 보도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68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조사나 혹은 심리 중인 사건에 소년과 관련된 성명이라든가 혹은 연령이나 직업, 용모 등을 공개를 해서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 조사나 심리 중인 이 소년법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진웅 씨의 그런 과거 전력이 보도가 됐다라는 점은 이 규정 자체가 이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규정은 뭐 단순히 어리니까 봐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추후에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뭐 순간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조진웅 씨야 성인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소년 사건, 이 소년 시절의 그 소년 사건 내용을 그대로 이제 공개하는 것은 결국 이런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긴 한데 적어도 일반 성인 사건과 이런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의견도 충분히 좀 경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방송인 박나래 씨도 논란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뭐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매니저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박나래 씨가 과거에 뭐 술자리에서 폭언을 하거나 혹은 술잔을 던지는 등의 그런 상행위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그 밖에도 뭐 개인적인 혹은 가족의 그런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뭐 파티를 하고 뒷정리를 시키는 그런 강요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가 실질적인 대표인 1인 기획사 자금을 뭐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했다. 그래서 횡령 혐의도 주장을 하고 있는 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 전 매니저들이 퇴사를 하고 나서 뭐 수억 원대의 그런 돈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해왔다라고 공갈 혐의 고소를 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 매니저는 회사의 법인 자금을 또 횡령했던 정황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매니저들이 이제 가압류 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 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압류를 신청을 한 건데 사실 뭐 박나래 씨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설사 추후에 이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매니저들도 이런 가압류 신청은 좀 그런 압박의 수단으로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 어떤 식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서 뭐 계좌 내역을 조사를 하고 또 회사의 그런 회계 장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것이 이제 사적인 용도로 쓰였는지 혹은 회사의 그런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는 충분히 문서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밖에 뭐 폭언이라든가 혹은 뭐 상해 혐의 혹은 공갈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진단서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부분 들여다 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으로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지 혹은 뭐 전화 녹취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거고 혹은 그때 상황이 있었다라는 목격자가 있으면 그 진술 역시도 이제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체를 조금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이제 양측의 주장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신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면허가 있다고 하면은 시술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오피스텔 이런 데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의료법 33조에 의하면은 이제 의료 행위는 의료 기관 내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왕진을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요청을 했고 뭐 그 요청에 따라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시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사실 의료법 위반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오피스텔이 예컨대 뭐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장처럼 사용을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의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보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쿠팡 사례를 언급하면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거나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데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도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뭐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혹은 문자를 보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죄질이 중대하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혹은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범죄는 당연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예.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특경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명이 넘는 이런 네. 고객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네. 사항인데 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추후에 판결을 받을 때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 점이 명시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가중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